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9명이 새로 추가됐는데요. 이틀째 10명대를 기록했고 총 확진자 수는 11,225명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 그전에 먼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잠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 기자, 확진자 현황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신규 확진자 수가 며칠 전만 해도 20명대를 유지하다가 어제부터 10명, 오늘 1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9명 늘었고요. 네. 국내에서 발생한 게 16명, 해외 유입이 3명입니다. 현재 1,275명, 91.5%가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지금도 681명이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망은 2분이 늘어서 269명, 치명률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쇄 감염이라고 하죠. 1차, 2차, 3차, 4차, 6차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247명이고요. 연관된 네. 확진자가. 이 중에 이제 방문자보다는 2차, 3차, 4차 전파를 거친 접촉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 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앞서서도 얘기 나왔지만 무증상 감염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증상을 전혀 못 느끼고 그 접촉자로서 이제 검사를 받았을 때 그때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겠죠. 네, 이게 가장 무섭네요. 네. 네. 조용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자, 이제 브리핑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현장 연결해서 전해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5월 26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9명 발생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225명입니다. 이 중에 해외 유입이 1,218명이고 우리나라 국민이 8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격리 해제가 49명으로 현재 681명이 격리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심심한 애도의 말씀과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확진자 19명 중에 해외 유입이 3명이고 지역사회 발생은 16명입니다. 해외 유입과 관련해서는 미주 1명, 그리고 기타 아랍에미리트, 필리핀이 각 1명씩입니다.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어 성경 연구회 관련해서 서울 도봉구에 소재한 은혜교회에서 확진자가 1명 추가되었습니다. 이 확진자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주사랑교회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써 원어 성경 연구회 관련 현재까지 확진자는 모두 9명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물류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도권의 클럽 관련된 기존 확진자와의 연관성 등 감염 경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입니다. 경북 구미시 엘림교회 관련해서 교인의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추가로 대구 지역에서는 군인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현재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12시 기준으로 수도권의 클럽 관련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55명입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지역사회의 추가 전파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던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 그리고 행사 참여자 등에 대해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일시와 관련해서 장소를 방문했던 분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방역대책본부가 운영 중인
국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감시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해서 2건의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신고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2건은 모두 서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되었고 연령대를 보면 10세 미만이 1명이고 10대가 1명입니다. 현재 각 신고 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 중에 한 건의 경우에는 일단 사례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병명과 관련해서 현재 일부에서 소아괴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특성 그리고 증상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세계보건기구에서 추천하는 용어인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영어로는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그래서 줄여서 MIS-C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5월 27일 수요일부터는 고2 그리고 중3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등교 수업이 확대가 됩니다. 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학생, 교직원 분들이 지금까지 잘 준비하고 진행해 오셨듯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주요 예방 수칙도 거듭 안내 드립니다. 만약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학생 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조치를 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소독, 시설 이용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 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학교 내 집단 생활로 인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서 경상북도 경산, 청도, 그리고 인천광역시 지역의 고등학교의 기숙사 입소생 등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은 27일, 28일 양일간 실시를 하고 이 검사에 필요한 인력은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주십니다. 경상북도 지역은 경산 소재 대학교의 기숙사 입소생까지 포함을 해서 26일 이후부터 현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저희 방역대책본부에서는 클럽, 주점, 노래방, PC방, 학원 등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시설의 경우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용 그리고 모임 자제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밀폐되거나 밀집된 장소를 방문했을 경우에도 2m 거리를 반드시 유지하고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하며 악수를 하지 않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해주시는 등 개인위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나이가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 만성질환자, 임신부와 같이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방문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방문할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발생은 오늘 지역사회 발생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산발적인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동시에 연결고리가 불분명한 사례도 발생 및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관리에 저희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찾지 못한 감염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긴장하면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무증상, 증상 발현 전의 전파,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경증 감염이 다수인 점, 이런 특징들 때문에 전 세계적인 유행이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몇 달 전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발생이 어떻게 발생하고 왜 일어났는지를 이제야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상과 함께하는 방역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하면서 만약 의심 환자나 확진자 그리고 접촉자가 발생하면 대부분을 찾아내어야만 유행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게 됩니다. 감시망을 더 넓히고 의료계와 함께 지역사회 환자 조기 발견 조치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무엇보다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조기 진단, 치료 격리의 첫걸음이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각급 학교가 부분 등교를 시작을 합니다. 관계 당국에서 신속 대응에 초점을 두고 상황 관리를 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고3 개학이고 특별한 상황 없이 잘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의 특성상 무증상 감염과 전파가 가정에서 또는 여러 대중시설에서 그랬듯이 발생할 수 있고 일선 학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등교가 확대가 되면 확진자 발생도 언제든 어느 지역에서든 발생 가능하고 실제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들이 강조드리는 생활 속 방역 대응의 핵심입니다. 또한 의심 신고를 하거나 또 확진된 학생, 그 학교의 관계자, 선생님들, 또 해당 학교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조기에 환자나 의심자를 발견하여 확인함으로써 전파를 차단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학부모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편견과 차별 없이 환자를 대하고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거리두기 개인위생이 유일한 차단책입니다. 방역당국에서도 일상과 방역이 병립할 수 있도록 유행 억제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어르신 또 기저질환자의 치명률을 줄임으로써 사망자 규모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브리핑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이충원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브리핑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상황을 산발적 지역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데 연결고리가 불분명한 사례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예로 이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의 은혜교회에서 한 명이 추가됐는데 이게 이제 원어 성경연구회라는 모임에서 아마 전파가 된 것 같고요. 그쪽에서 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또 물류센터에서도 이태원 확진자와 관련한 5차 전파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8명이 또 추가됐다고 그러고요. 네. 또 구미에서도 교회에서 한 명이 더 나와서 구미 엘림교회에서 9명이 확진이 됐고 또 대구 군인 같은 경우 또 한 명이 확진이 돼서 이처럼 산발적으로 지역 발생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 젊은 층 같은 경우 무증상도 많고 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전파가 가능하고 또 젊은 층은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증이어서 광범위하게 조용한 전파가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네. 지금 생각해보니 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났던 대구의 그 대규모 전파 사례, 폭발적 발생도 이런 코로나19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폭발적인 발생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내일 또 그러니까 등교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등학생들이랑 네. 240명 정도가 240만 명이 대상인데 네. 더욱더 결국에는 대부분을 찾아내야 확진자의 대부분을 찾아내야 이 감염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방역에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하여간 뭐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감염 차수가 계속해서 늘어서 6차 감염 추정 사례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4차 감염 이상은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사회 전파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고 보는 건데 네. 계속 이제 뭐 연고교를 찾다 보니까 5차, 6차까지 나왔습니다. 네. 특히 인천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된 게 지금 50명을 훌쩍 넘었고요. 네. 5차 감염이 적어도 7명, 6차 감염은 적어도 4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경기도 부천의 뷔페 식당,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돌잔치가 열렸는데 거기서 한 4, 5차 감염이 많이 나왔고요. 네. 또 여기에서 다녀간 사람이 다시 또 서울 성동구의 여러 식당을 다녀가서 그 성동구의 여러 식당에서 또 오늘까지 12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일 등교 수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는 이제 고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책이 좀 나왔더라고요. 일단 서울시 강서구에서 어제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던 학원생, 유치원생인데 네. 유치원생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아서 학원생과 유치원생 등 299명이 검사를 받았고 네. 현재 257명의 음성, 나머지도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강서구는 일단 내일은 그 관련된 뭐 초등학교 인근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원격 수업이 이번 주까지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아마 등교 수업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중등 내일은 중학교 3학년이겠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1, 2학년이죠. 야간 자율학습은 일단 금지가 됐고요. 또 전체적으로 초등생 같은 경우는 매일 등교하는 건 아닙니다. 네. 등교를 한다고 해도 적어도 주 1회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여건에 따라서 맞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네. 앞서 그 젊은층 같은 경우는 이제 무증상 감염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검사 대상이 된다면 꼭 좀 이제 검사를 받는 걸 권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20대에게 또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어요. 예, 오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 지법에서 20대 그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한테 징역 4월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이 20대는 집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일단 어겼다가 다른 어떤 임시 장소로 옮겨졌는데 거기서도 또 수칙을 어기고 밖에 나가서 다중이용 시설을 또 이용한 것으로 돼 있어서 네. 아마 이런 실형이 내려진 것 같은데 첫 사례입니다. 네. 현재 자가격리자가 3만 3천여 명에 이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4천여 명, 해외 유입 사례가 2만 9천 명 정도 되고요. 또 안심밴드를 지금까지 71명이 착용을 했는데 현재는 17명이 착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제도 한 명이 이제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나왔는데 네. 좀 가벼워서 일단은 경고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면 혹시 뭐 치료제나 백신과 관련한 소식 들어온 건 없습니까? 백신은 좀 뭐 연말까지 저희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네. 렘데시비를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증 환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도 참여를 했고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네. 입원 기간은 30%, 사망률도 많이 떨어뜨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내에서도 긴급 사용을 승인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구용으로만 쓰였고 앞으로도 긴급 사용 승인이 되면 치료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서 신규 확진자가 15명이 나왔습니다. 또 강서구 미술학원 강사 확진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생 1명 외에 추가 확진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서울에서 신규 환자는 모두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15명입니다. 이 밖에 해외 접촉 사례와 어제 확진된 서울 강서구 미술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6살 유치원생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서울시 누적 확진자는 792명으로 늘었고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도 127명이 됐습니다. 특히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는 신규 환자 15명 가운데 9명이 가족과 지인 동료 관계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된 N차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부천 돌잔치에 참석했다 확진된 50대 여성이 근무하는 성동구 음식점 일루오리를 통해 5차, 6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루오리를 방문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지난 17일 지인들과 또 다른 식당과 주점 등을 들르면서 모두 12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접촉자 258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접촉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사와 유치원생 확진자가 발생한 강서구 미술학원과 관련해선 299명이 검사를 받았고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3명이 추가돼 직원과 가족 등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쿠팡은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부천 물류센터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명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해서 집단 감염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앞으로 다가온 초중고생들의 2차 등교 수업에 대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정창화 기자입니다. 코로나가 무섭지만 일상을 멈출 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 방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 모두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우리의 방역 역량과 축적된 경험으로 새로운 일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선 합동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해 보다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을 강화하여 집단 감염의 재발을 막겠습니다. 지난주 고3 학생들에 이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초중고 학생들의 2차 등교 개학을 맞아 학부모들의 무거운 마음을 알고 있다며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정부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루다가 시행되는 등교 개학이야말로 생활 방역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사상 최초로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 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기쁘다는 소회도 밝혔습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힘겨운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낍니다. 문 대통령은 기부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면서 소비든 기부든 함께 어려운 시기를 걷는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청호입니다. 네, 올해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올 거란 기상청의 예보가 나온 가운데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마스크를 쓸지 말지부터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면 어떤 마스크를 쓰면 좋을지 여러 고민들을 이윤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손님입니다. 마스크를 쓰긴 썼는데 코부터 입까지 세로로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Where'd you get that mask from? Well, since we have to wear them and it makes it harder to breathe, this makes it a lot easier to breathe. 글쎄요, 감염을 막으려고 착용하는 마스크에 구멍을 낸다면 안 쓰는 이만 못할 텐데 오죽 답답했으면 저랬을까 싶기도 하죠.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쓰는 일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 야마가타 시내에 등장한 이 자판기 한번 보시죠. 시원한 냉 마스크 팝니다. 온도를 4도로 냉각한 찬 마스크를 판매하는 자동 판매기입니다. 우리라고 고민이 없을까요? 최근 인터넷 카페 등에서 자주 보는 글 중에 하나, 여름용 마스크 만들기입니다. 시원한 감촉과 호흡하기 편한 소재라며 직접 마스크를 만듭니다. 이렇게요. 여름 마스크는 원단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겉감은 시원한 린넨을 쓰기로 했습니다. 여름 마스크의 포인트는 마스크가 얼굴에 달라붙지 않도록 입체적이고 빳빳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요. 네,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던 지난 2, 3월엔 임시 방편용 천 마스크 만들기가 유행이었다면 수급이 나아진 요즘은 더위 막는 마스크 만들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올 거란 기상청 예보가 나왔죠. 서프리카니, 데프리카니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게 2018년인데 그에 못지않은 더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올여름 폭염 일수가 평년의 2배 이상인 최대 25일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자, 이런 더위에 마스크라, 이거 쓰자니 숨이 턱턱 막힐 테고 안 쓰자니 또 감염이 걱정이고 말 그대로 마스크 딜레마입니다. 기존의 KF 마스크는 너무 숨이 차고 그다음에 좀 땀이 많이 찬다고 그럴까요? 지도 못하고 답답한데 계속 오래 서서 가야 되니까 KF 마스크는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방금 들으신 두 시민 모두 보건용 마스크, 즉 KF 마스크의 불편함을 언급하셨는데요.
KF80, KF94, KF99 이제는 익숙하실 겁니다. 아시는 대로 여기서 KF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고요. 숫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뜻하죠. 이 같은 보건용 마스크는 감염된 침방울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뛰어나지만 쓰고 있으면 뭔가 숨이 막히는 듯한 호흡 곤란 등을 겪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지금보다 훨씬 불편해지실 거고요. 그래서 요즘 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는 것, 보건용 마스크보다 얇은 일명 덴탈 마스크입니다. 자, 이거 괜찮을까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보건당국은 꼭 보건용 마스크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 얇은 덴탈 마스크나 면 마스크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의료진이나 보호자들에게는 KF94 이상의 이 보건용 마스크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는 덴탈 마스크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시죠. 여름이 되면서 KF94나 이런 경우에는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덴탈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라고 표현하는 그런 마스크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도 KF94 마스크 쓴 모습을 보면 공기 새는 게 보이는데 차라리 덴탈 마스크를 쓰고 밀착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 덴탈 마스크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당국의 권고가 나오면서 시중에서는 덴탈 마스크 품귀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보통 한 장에 200원 정도였던 덴탈 마스크 가격이 최근 며칠 새 1,000원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내 아이를 위해 덴탈 마스크도 공적 마스크로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청원인도 품질과 안전이 보장된 일회용 덴탈 마스크를 유아동의 경우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지금의 2배인 하루 100만 장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덴탈 마스크와 성능이 유사한 이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생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호흡이 편하고 좀 가벼운 덴탈 마스크 수요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생기고 있고 정부에서도 덴탈 마스크의 그런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과 또 방안을 추진하고. 다가올 여름은 무더위 또 코로나와도 싸워야 하는 힘겨운 시기가 될 듯합니다. 불편해도 답답해도 코로나19에서 마스크만큼 나와 타인을 지켜주는 게 또 있을까요? 조금은 느슨해지고 싶은 시기, 아무리 더워도 아직은 써야겠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삼성바이오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소환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진호 기자, 이 부회장이 오늘 오전에 소환된 거죠? 그렇습니다. 6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곳 서울 소환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공개적으로 검찰청에 소환 조사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비공개 소환입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 의혹의 당사자인 이 부회장에게 크게 2가지 정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에 어떻게 관여했느냐, 그리고 삼성그룹 승계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았는지 등입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이 그룹 차원의 지시였던 것으로 의심하고 지금까지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거잖아요. 구체적인 혐의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 수사는 이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이루어진 수사입니다. 그때가 2018년 11월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고발 당시보다 수사가 상당히 확대돼 있습니다. 단순히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질렀느냐 이것만을 수사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부정이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 중에 하나였고 또 이것이 삼성물산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을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했다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옛 제일모직의 자회사고요.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는데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할 때, 그러니까 2015년이죠. 이때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삼성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삼성물산은 당시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양사 합병 이후에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게 됐고 경영권도 승계됐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과 울산 선거 개입 의혹 등의 수사 여력이 쏠리면서 잠시 주춤했었는데요. 검찰은 최근까지 임원진을 잇따라 소환해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했고 이번 이 부회장 소환을 정점으로 사건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속에 5월 소비 심리가 넉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 경기 부양책도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5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77.6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6.8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104.2를 기록한 지난 1월 이후 가파른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70.8을 기록해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을 웃돌면 경기를 낙관하는 소비자가,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세 둔화로 국내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소비자 심리지수가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경기 전망 지수가 8포인트 상승했고 생활 형편 전망 지수도 6포인트 올랐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5포인트 올랐고 가계 수입 전망 지수와 소비 지출 전망 지수는 각각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현재 가계부채 지수와 가계부채 전망 지수는 각각 2포인트씩 하락했습니다. 물가 수준 전망 지수도 1포인트 떨어지며 2015년 10월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1년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내린 1.6%로 나타나 2002년 2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이 사사건건 대립 중인 미중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오늘 우리의 국회격인 전인대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고 또 모레 표결하는 등 입법 강행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전체 회의. 우리 국회의장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올해 업무 보고에서 홍콩 보안법 제정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相信经过代表们的共同努力一定能够顺利完成这一重要立法任务. 오늘 오후 3시 인민대회당에서 전인대 법안 심의가 열립니다. 표결은 모레 오전입니다. 이 표결은 우리 국회와는 좀 달라서 입법 필요성을 위원들이 결의하는 것으로 이 절차를 바탕으로 실제 입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후 진행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빠르면 다음 달 중에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법 제정을 서두르는 건 오는 9월 홍콩 입법회 선거마저 민주 세력에 패배할 경우 통치 이념인 한국과 두 체제, 이른바 일국 양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홍콩 민주 세력은 중국 정부의 보안법 제정을 두고 일국 양제 사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보안법이 제정될 경우 미국이 홍콩에 부여하는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콩 국보법 제정은 아시아의 금융 수도라는 홍콩의 위상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보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에 이르는 미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예년과는 다른 현충일을 맞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기념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거라고 강조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헌화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과는 대조를 이뤘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현충일 추념식. 조총을 발사하는 장병들, 유가족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6피트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가족 출입증 소지자들만 국립묘지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미 국립공원관리청은 한국전과 2차 세계대전 참전 추념식 등을 사전 녹화해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현충일 기념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와 새로운 형태의 전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gether we will vanquish the virus and America will rise from this crisis to new and even greater heights. 행사 내내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참모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반면 참전용사 기념관을 찾은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 전 부통령 부부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10주 만에 외부 활동에 나선 바이든 전 부통령은 참전용사와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에 이르는 미국은 완화된 봉쇄 조치에 거리두기도 느슨해진 모습입니다. 해변과 공원 등지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인파로 북적여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이드라인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플로리다주 등지의 대규모 파티장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난폭한 현충일 주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서쪽에서부터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과 광주가 25도, 대구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서울 2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한낮에 25도를 웃돌면서 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